어서 오십시오. 장희정씨입니다. 이번 차량 팰리세이드 차량이고 4륜구동 차량이거든요. 요즘 팰리세이드는 그래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입고되는 편이죠. 지금은 탈거 다 끝나고 알코올 탈지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탈거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탈거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냥 커버 한 2개 정도 있고, 앞에 하나 있고, 방열판 2개,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뭐 탈거를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손을 안 대는 건 아니고, 혹시나 머플러를 탈거를 안 하면은 이만큼까지는 이렇게 쳐져서 내린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탈거를 할 수 있으면은 탈거를 하는 편이고, 이번 차량 역시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차 출고 후에 거의 바로 입고된 차량이고, 보시면은 뭐 먼지도 거의 안 묻은 채로 깔끔하게 입고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4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륜보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전처리 할 부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전처리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크게 이상 없이 깔끔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밑작업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녹이 쓸면은 최악의 경우는 교환을 하면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밑작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거를 교환을 한다고 해도 이 교환 비용이 만만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부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용접 부위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밑작업을 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고, 구멍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너 코팅, 안쪽 부분까지 코팅을 제대로 해줘야지 부식 방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클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투명 언더 코팅으로만 한 번 더 혹시나 모르니까 보강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용접 부위들이 상당히 많죠. 멀티잉크라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너 코팅부터 해가지고 용접 부위들은 방청제, 그리고 투명 언더코팅까지 밑작업을 한 후에 마지막에 언더코팅이 도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언더코팅 시간 중에서 전처리 과정이 절반 이상을 넘게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런 공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공 가격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거고, 저희도 언더코팅만 도포를 한다면 금방 끝나겠죠. 세라믹하고 제가 폴리머를 주로 하고 있는데, 세라믹은 요거 혼자 도포하는데 1시간 안 걸리고, 그리고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도포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도포만, 언더코팅 도포만. 그러면은 뭐 탈거하는데 뭐 한 3, 40분이면 다 되고, 뭐 언더코팅 도포만 한다면 저희도 뭐 하루에 뭐 혼자 해도 2대에서 3대 정도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밑작업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밖에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작업 알코올 탈지부터 진행을 하고 전처리 작업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전처리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언더코팅 도포 시작을 할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 폴리머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요즘 폴리머 영상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손님께서 폴리머를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처리 작업은 똑같죠.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스킹 후에 언더코팅을 도포한다는 거, 그리고 추후에 부식 발생이 확률이 높은 부분들은 밑작업을 조금 더 한 후에 언더코팅을 도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접 부위들은 방청제 투명 언더코팅까지는 밑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마찬가지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많죠. 이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밑작업은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언더코팅이 도포되지 않는 홀 안쪽, 요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너코팅 방사형으로 도포되는 호스를 집어넣어서 코팅하는 이너코팅까지 작업 다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초반에 영상 조금 찍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너 왁스가 아닌 투명 언더코팅으로 안쪽 부분까지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너 왁스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 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 접합 부위들도 밑작업은 한 번씩 다 진행을 했고, 사륜구동이라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밑작업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언더코팅 도포 후에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커버링은 아직 제거를 안 했는데 나머지 마스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다 했거든요. 결과물 확인을 해보시면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완벽하게 마스킹 후에 언더코팅 도포를 진행을 했고, 추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시공을 다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 추후에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 다 놓치지 않고 마스킹 처리 후에 언더코팅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프론트 마찬가지입니다. 로우암 서브프레임까지 언더코팅 최대한 꼼꼼하게 도포를 완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더코팅이 도포 안 되는 홀 안쪽 이너코팅, 이거는 초반 영상 확인을 하셨죠. 그 외에 언더코팅이 도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방청제 그리고 투명 언더코팅까지는 다 도포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다 투명 언더코팅까지는 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프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 언더코팅으로 최대한 꼼꼼하게 도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포가 안 된 부분은 하나도 없이 도포는 다 됐어요. 언더코팅까지 도포가 되었느냐 아니면 방청제나 아니면 투명 언더코팅까지 되어 있느냐, 이 차이 뿐이지 아무것도 도포가 안 된 부위는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언더코팅이 도포가 안 된 부분들, 이 부분은 도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포를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도포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부식 방지에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 언더 코팅까지는 도포를 다 해드린다는 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영상 요즘에 폴리머 자주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바로 조립하겠습니다.